한 남자가 서재 바닥에서 요가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검은 양복에 슬리퍼를 신은 채로, 그리고 허리를 비틀었습니다. 똑! 2026년 뉴욕 퀸즈의 한 골목. 오래된 벽돌 건물 사이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프로코트에 슬리퍼, 옆에는 푸들 한 마리, 네온사인, 주차된 자동차, 쓰레기통. 200년 전과 건물만 비슷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달랐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푸들이 따라왔습니다. 스무디 가게, 요가 스튜디오, 마인드풀리스 센터. 간판마다 행복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200년이 지났는데 인간은 여전히 환상을 쫓고 있다. 퀸즈 3층 워크업 아파트. 삐걱거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19세기 서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죽 안락의자, 촛대, 오래된 책장, 그리고 책상 위에 은색 노트북 하나. 이미 와이파이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푸들이 카펫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삶은 고통이라고 선언한 남자. 욕망은 채워져도 새로운 욕망이 생길 뿐이라고. 그 말을 한 사람이 유산으로 평생 편하게 살았다는 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안락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밝은 빛이 회색 얼굴 위로 번졌습니다. 푸들이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본 것은 갓생 브이로그였습니다. 오늘도 5시 기상, 감사일기, 명상, 스무디, 운동 1시간. 그의 얼굴이 천천히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환상이다. 욕망의 쳇바퀴를 행복이라고 부르고 있다. 행복한 척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쇼펜하우어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람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 댓글을 쓸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환상이다. 욕망의 쳇바퀴 위에서 달리는 중이다. 곧 깨닫게 될 것이다. 타이핑을 끝내고 등을 기대었습니다. 푸드를 무릎에 올리고 만족스러운 미소. 다음날 쇼펜하우어는 댓글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브이로거가 하트 답글을 달았습니다. 철학적인 댓글 감사해요. 덕분에 오늘도 갓생 살게요. 하트 이모지까지. 분홍색 빛이 회색 얼굴 위로 번졌습니다. 갓생, 내 댓글을 읽고 갓생. 쇼펜하우어는 더 긴 댓글을 썼습니다. 의지와 표상의 철학, 고통의 불가피성. 전작의 핵심 논지를 300자로 압축한 댓글. 푸들이 타이핑 소리에 놀라 책상 아래로 피했습니다. 답글이 돌아왔습니다. 단 한 글자. 키읔. 쇼펜하우어는 3초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한 글자로 요약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5분 만에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답글을 확인하기 위해. 이것은 학문적 확인이다. 관심이 아니다. 푸들이 심판하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삶은 고통이다라고 말하면서 배달 앱으로 고급 스테이크를 주문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욕망은 채워져도 새 욕망이 생긴다면서 사이드 메뉴도 추가했습니다. 배달을 기다리는 동안 노트북에서 요가 브이로그가 자동 재생되었습니다. 오늘의 모닝 요가, 몸과 마음을 연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호수숨을 쳤습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의지가 이성을 이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목이 스르르 돌아갔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본인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팔로. 어느새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요가 동작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 실험이다. 푸들이 고개를 갸우뚱 기울였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화면 속 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허리를 비틀어 주세요.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허리를 비틀었습니다. 200년 된 허리를 한 번에 똑! 푸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서재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꿈쩍도 할 수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카펫 위에 19세기 천장 아래에 노트북에서는 아직 요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통이다. 진짜 고통이다. 푸들 아트마가 다가와서 얼굴을 핥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혀. 철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고통이 조금 줄었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노트북 화면도 보이지 않고 댓글도 쓸 수 없고 그냥 천장. 금이 간 석고 장식 사이로 촛불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고통이 멈췄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욕망도 없고 욕망이 없으니까 고통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는 행복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 공간.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고통을 말했다. 그런데 고통이 진짜 멈추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내 철학은 고통 이후의 세계를 말하지 못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때 푸들이 그의 옆구리에 바짝 붙어 누웠습니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양복천을 뚫고 전해졌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손을 뻗어 푸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작은 존재는 철학을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 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참 후 쇼펜하우어는 간신히 일어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습니다. 푸들을 무릎에 올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갓생 브이로그에 새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영상 아래에 브이로그의 답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댓글을 보고 밤새 생각했어요. 행복이 환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환상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어요. 환상이라도 괜찮아요. 그게 저를 일어나게 하니까요. 쇼펜하우어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입은 굳어 있었지만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환상이라도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면 그것은 과연 환상인가? 푸들을 조금 더 꽉 안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퀸즈의 아침 햇살이 서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삶의 본질이라면 그 고통 속에서 요가를 따라한 나의 의지는 뭐였을까?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저 브이로거의 의지는 삶은 고통이라고 말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누군가는 요가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갓생을 살고 있었고 푸들 한 마리는 얼굴을 핥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고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